탕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양 음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른데 여기 말레이시아는 뭐를 먹던가요? 사람이 기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먹는 게 주로 뭘 한가요? 바꾸대. 그거 돼지 뼈 맛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여름철 앞두고 그 겨울에 주로 자란 냉한 음식들을 여름을 대비해서 먹기도 해요. 그래서 찬 보리로 미숫가루 해서 먹는다든지 그래서 냉한 음식이 여름 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거. 그 다음에 속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닭을 한다든지 닭으로 삼계탕, 그러니까 백숙을 해서 먹는다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그런 지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불락탕하고 그거는 요즘 최근에 하는 음식이에요. 전통적으로 예전에 뭐 조선시대부터 먹던 그런 음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삼계탕은 백숙이라든지 삼계탕 지금 먹을 때죠. 그래서 삼복 중에 먹는데 봄에 병아리를 까서 알을 까서 병아리가 커나가다가 6월쯤 되면 영계로 아주 예쁘게 자라 있어요. 그럼 그때 영계를 넣고 가서 여름을 대비한 연기에 백숙을 해서 먹었죠. 그래서 그 닭이 안 잡고 이제 놔두고 하면 추석 때쯤 되면 추석에는 얘가 조금 좀 튼튼한 닭이 돼요. 그럼 뭘 해 먹어요? 약간 질기니까 찜을 해서 먹어요. 추석 때 그 닭이 봄에 키워준 닭이 가을에는 연계 백숙 때 안 잡혀 먹고 남은 것은 또 가을에 추석 그래서 찜으로 해서 추석 음식으로 먹게 돼요. 그러고 전에 해를 넘기게 되는 씨암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위가 오면 귀하게 씨앗으로 키우는 그런 닭을 해서 먹였다라는 우리 문화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운학이라고 해서 장어를 먹는다든지 해서 그 나라마다 스토리가 있는 음식, 그 다음에 영양적인 바탕이 되는 음식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불락전골은 불고기와 낙지, 이런 업장에서들 만든 음식인 것 같아요. 불고기를 전골을 하자니 낙지탕을 넣어야지 이래서 넣지 않았나 싶고 예전부터 있던 음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불락전골을 하면 불고기하고 낙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육수를 그냥 맛있는 소고기 같으면 사실 육수 따로 안 하고 맹물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채소 육수를 준비했어요. 집에서 음식하다 남은 채소들, 파도 찌그리 파란 부분 남은 거, 양파 찌그러기, 당근 찌그러기, 매운 거 좋아하면 고추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마늘, 양파, 후추도 좀 넣고 그래서 끓여놔주세요. 그래서 이거 채소 육수는 30분 정도만 끓여도 충분해요. 그래서 걸러놔주면 되는데 여러분들께는 보여드리려고 지금 안 걸르고 있어요. 이렇게 끓여놨고 닭 육수는 보통 30분 정도 끓이면 되고요. 소고기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만 끓여주면 요즘 닭고기, 소고기 수준에 맞는 국물 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방향채소 넣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골 냄비가 하나 준비가 돼야 되겠고 이건 한 4인분 정도로 좀 생각을 해요. 4인분 정도로 생각하고 부재료는 불고기하고 그러니까 소불고기하고 낙지는 준비가 됐어요. 그 옆에 푸성기 종류는 있는 거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있는 거 사용하시면 돼요. 먼저 제가 배추를 준비했어요. 배추를 썰었는데 배추가 맛있는 가을철 같은 데는 더 맛있죠. 그래서 배추를 우리가 전골이든 무침 음식이든 너무 기르면 조금 시골 음식 같은 느낌이라고 이렇게 정갈하게 먹는 사람은 배려를 안 해준 음식 같아요. 근데 가족끼리는 먹음직스럽게 축축 늘어져서 먹어도 되지만 이런 접대용이라든지 우리가 손님에게 나가는 음식으로는 길이를 한 5, 6cm로 정리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해주고 그 다음에 대파도 있는 거 그냥 만약에 파란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 반쪽을 이렇게 이용해서 거의 5, 6cm로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한 입에 먹기 좋고 다 같이 불로 익을 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편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흰 부분하고 파란 부분 반반 섞이게 해서 아마 2군데 정도로 나눠 놓으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전골 냄비의 크기에 따라서 먹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몇 분이나 드시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하면 되고요. 여기 이게 쑥갓이죠. 여기 쑥갓이라죠. 네, 여기 쑥갓이고 미나리는 이파리를 떼서 준비해주세요. 이파리는 연하고 깨끗하면 이파리를 떼서 소금물에다가 데친 다음에 냉수를 헹궈서 고추장 양념, 그 다음에 그냥 소금하고 식초 정도, 소금하고 참기름 정도만 묻혀서 먹어도 맛있어요. 그럼 이파리 그렇게 해서 드시고, 이런 전골에 들어가는 거는 줄기만 쓰도록 하세요. 줄기는 이거는 지금 넣으면 색깔이 금방 변하니까 얘는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썰어 놓을게요. 그래서 있는 재료, 만약에 미나리 없으면 쑥갓만 준비하세요. 쑥갓도 없으면 미나리 준비하고. 아무튼 쑥갓하고 미나리는 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 채소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버섯 종류도 있는 거 그대로 활용하세요. 얘가 만약에 버섯이, 여기 지금 이 버섯은 어떤가요? 너무 길이를 살려 썰게 되면 얘는 조금 찔깃찔깃할 수 있으니까 사선으로 썰어서 길이 5cm 정도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죠. 길이를 사선으로, 두께는 0.5 미만으로 해서 썰어주세요. 너무 길지 않도록. 그래서 버섯은 여기도 팽이버섯 있죠? 팽이버섯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젊은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어도 연세 드신 분들은 되게 싫어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에 껴서. 이에 껴서 저는 지금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의사님이 식당 갔는데 난 이거 되게 싫어 그러셔. 이 양반이 점잖으시면 왜 이러시나 그랬더니 음식에 팽이버섯은 못 써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때 몰랐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치아 쪽에 자꾸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게 딱 껴서 아주 질기게 안 나오는 게 팽이버섯이에요. 그래서 아주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느타리 버섯은 우리가 데쳐서 썼지만 그냥 시쳐서 그냥 넣을게요. 버섯 옆에 그냥 놔도 되고요. 색깔 비슷비슷하니까. 전골은 예전에 우리 옛날부터 신설로도 그렇고 전골도 그렇고 꾸민다라는 표현을 써요. 꾸민다. 그래서 예쁘게 담아야 돼요. 그래서 재료가 지금 그람대로 했지만 조금 넉넉하면 남기세요. 그리고 나중에 끓일 때 또 넣어서 드시면 되니까. 끓이면서 먹는 게 전 전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왕이면 손님 앞에 그냥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예쁘게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꾸며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전골은 우리나라 음식 중에 우리는 국물 음식, 습식문화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탕이 있어요. 탕, 국물이 제일 많고 건더기가 국물의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심심한 밥을 말아먹을 수 있는 정도의 심심한 그게 탕이 있고 국이나 탕이라고 불리죠. 그 다음에 찌개가 있어요. 찌개는 국물이 적어지면서 좀 간이 세지는 거죠. 건더기 양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면서 간이 좀 세지는 게 찌개라는 게 있어요. 그는 간이 세집니다. 그 다음에 전골이 있어요. 전골은 짜지지 않으면서 싱거워 국의 수준으로 내려가되 국물의 양이 적어지면서 건더기가 푸짐해지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에는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술안주라든지 식사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식품들이 같이 곁들여져요. 떡이라든지 면이라든지 같이 당면, 이런 밀가루면이라든지 떡이라든지 뭐 요즘에 라면도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탄수화물 식품이 올라가면서 같이 끓여져서 어우러져서 식사를 대신할 수 있고, 또 독한 술을 먹을 때 마실 때 술안주로서 속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습식문화권에서 전골 빠뜨릴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찜이 있죠. 찜은 건더기는 많은데 국물이 확 더 줄어요. 찌개랑 다르고 조림이랑 또 달라요. 찜이 있어요. 그
그래서 국물의 양에 따라서 당, 찌개, 전골, 찜이 있어요. 찜은 그 국물이 있어야 돼요. 국물이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조림이 돼버려요. 조림보다는 싱거워야 되는 게 찜이에요. 그 다음에 조림이라는 게 있어요. 짭조름하고 국물이 바닥에 조금 깔릴 정도, 윤기 나는 정도로 졸여지게 되는 게 조림이에요. 이렇게 국물이 흥건하게 있으면 찜이라든지 전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되는데 내용량이 또 달라지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탕, 그 다음에 찌개, 전골, 찜, 조림. 그 다음에 그냥 볶음, 물 넣었더라도 볶아서 확 졸여버린다든지 하는 거는 조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볶음까지. 조림은 국물이 좀 남아야 돼요. 볶음은 국물이 없어야 돼요. 처음에부터 넣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없애야 돼요. 그래서 국물의 양에 따라서 국물의 간의 세기에 따라서 건더기가 얼만큼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 습식, 물을 넣어서 익히는 조리 방법에 우리나라 음식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쑥갓은 원래 우리나라 쑥갓 같으면 이렇게 똑똑 따서 이렇게 줄기 해주시면 되는데 이 줄기 딱딱한 부분은 빼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저도 이거는 여기서는 좀 처음 쓰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면은 불려서 한 3시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길면 좀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고추는 어제처럼 밑을 잘라서 둘둘둘 해서 씨를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슷어슷 썰어도 되겠고요. 만약에 저기 하면 길이로 그래서 너무 맵다 그러면 얇게 채 썰어줘야 되겠고요. 그냥 먹을만한 그냥 단맛이 나는 매운맛이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다른 재료랑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칼라 색을 줄 수 있으니까 하얀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로 조어버리시면 되겠죠. 칼칼한 맛이 나니까 또 닝닝할 수 있는 한국식 전골에 칼칼한 맛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면이 있잖아요. 면. 성한 준비되면 이제는 불고기하고 얘도 젓가락으로 충분히 쭉 올라와서 너무 길지 않게 10cm 정도만 펴주면 10cm 정도 되게 면을 깔아서 놔줄게요. 놔주고 불고기하고 낙지를 이제 빨갛고 하얗게 해서 까맣고 붉은 색깔을 해서 올려버릴게요. 그래서 밑에 준비는 내가 있는 거, 우리 가게에 있는 재료로 컬러를 좀 낼 수 있고 한국 같으면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재료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불고기 이게 150g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어제 얘기했죠? 어머 양념이라고요? 간설, 파마, 참깨, 후. 그래서 이게 200g이 아직 안 되니까 그러나 여기 국물이 있으니까 국물 간을 생각을 해서 얘를 조금 세게 해도 되겠다. 물 끓일 거니까 조금 간을 세게 해도 되겠다. 그래서 200g 생각해서 간을 해도 돼요. 그럼 제가 200g 간으로 생각해 볼게요. 150g이니까 만약에 큰 걸로 한 술이면 얘만 하면 짜죠. 그러니까 얘를 좀 줄여야 되는 건데 국물 끓일 거니까 하나로 제가 할게요. 간. 그 다음에 설, 전골이기 때문에 조금 달아도 괜찮은, 너무 달면 안 되지만 조금 달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반개 정도 넣을게요. 간설. 우리 싫으면 안 넣어도 돼요. 이건 기호입니다. 그냥 국물이 다르면 안 돼. 한번 빼도 돼요. 불고기이기 때문에 조금 넣을게요. 파는 같거나 작게, 여기 파가 있어요. 안 넣어도 돼요. 교재에는 아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가 있으니까. 그러나 고기를 맛있게 하기 위해 좀 넣어도 괜찮아요. 파가 이만큼 들어갔으면 마늘은 얼만큼? 파의 반. 그 다음에 참기름. 같거나 작게. 고기가 기름기가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어? 조금만 넣으라 그랬어요. 조금만 넣어도 괜찮아요. 참, 깨소금으로 좀 넣어주고요. 후추. 이게 불고기 양념의 기본이에요. 여기에다 배즙을 더 넣는다든지, 누린내가 난다, 생강즙을 더 넣는다든지,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양념을 플러스하면 되는데,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은 이걸로는 얘 고기의 양념은 아주 맛있게 잘 배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기 양념만 잘해도, 고기는 어디든지 빠지지 않게 들어가니까, 고기 양념만 잘해도, 이 집 음식 맛 괜찮네? 이렇게 돼요. 재료 선택도 중요하죠. 그래서 양념. 그 다음에
준비해주세요. 얘는 불고기는 간장, 파마, 참깨, 양념으로 그냥 들어갈 거예요. 너무 길지 않게 잘라줬죠. 불고기가 나는 기름기 싫어, 그냥 홍두깨살이나 퍽퍽하더라도 그걸로 할래 해도 돼요. 사실 됩니다. 기름기 있는 거 싫으시면. 그래서 조물조물해서, 왜냐면 뭉쳐놔두면 먹을 때 힘드니까 이렇게 돌려놔버릴까봐요. 그 낙지를 가운데다 얹으면 되겠죠. 그래서 국물, 육수는 채소로 준비를 해놨어요. 채소 육수로 준비해놨습니다. 일단 낙지, 여기 낙지 묻히게요. 그냥. 그 다음에 낙지, 아까 제가 손질해놓은 낙지가 여기 있어요. 낙지가 여기는 완전 문어 수준이에요. 엄청 커요, 그죠? 그래서 얘도 역시 손질 다 돼 있네요. 그죠? 손질 다 돼 있으니까 이 대가리 쪽은 싫어하잖아요. 질겨서. 근데 낙지는 우리가 낙지를 좋아하는 이유는 오징어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는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도 부드럽기 때문에 낙지를 먹어요. 전도를 해놔도 질기지 않고 가닥가닥 잘라주시고요. 선생님, 네? 낙지 깨끗이 손질하는 거. 아, 낙지를요, 낙지 새거 있을 때 밀가루를 넣고 주무세요. 먼저 손질할 때는 이 대가리 쪽에 내장 빼내야 되죠. 대가리장 몸통 쪽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뒤집어서 내장을 싹 빼버리고, 먹물도 빼고, 그 다음에 요 다리를 뒤집으면 여기 입이 있잖아요. 입도 빼내고, 그런 다음에 소금으로 주무르게 되면 약간 질깃질깃해져요. 그러니까 밀가루 넣고, 우리나라 조리 방법에는 이렇게 누린내 나거나 미끄덩거리는 거, 냄새 나는 이런 것들을 조리할 때는 밀가루로 주물렀어요. 뭐 천엽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장 종류들, 그런 거는 다 밀가루를 넣고 조물조물해서 그거를 밀가루가 싹 빠져나가. 그러면 제가 어제 얘기했죠. 밀가루는 글루텐 형성이 되기 때문에 끈적끈적 달라붙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는 흐르는 물에다 깨끗이 쳐주죠. 소금을 약간 넣고 하되 소금만 갖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얘가 수분 탈수가 돼서 쫄깃쫄깃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깨끗이 헹군 다음에 쓰면 되고요. 얘는 좀 손질이 깨끗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냉동시켜서 오신 건데, 이렇게 양념 준비하겠습니다. 만약에 낙지 여기 빼고 낙지만 넣어도 되고, 이렇게 끓여도 돼요. 그럼 불고기 전골이에요. 불고기 버섯 전골. 그렇게 하면 얘만 넣고 끓이게 되면 여기에다가는요, 들깨 육수가, 들깨 국물이 들어가면 참 맛있어요. 여기다만 끓이면. 그러면 불고기 버섯 전골에 들깨 국물을 갈아가지고 끓을 때 넣어주면 아주 맛있고요. 오늘 낙지가 있기 때문에 칼칼한 거랑 같이 들어가니까 굳이 그런 들깨 국물을 안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지 양이 이러니까 들어가는 재료 보겠습니다. 사실 이 고추장이 이제 판매하는 고추장이다 보니까 조금 달큰한 맛은 있어요. 원래 레시피보다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추를 넣고요. 조금 낙지가 커서 제가 좀 더 많이 넣을게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좀 넣어줄게요. 고춧가루의 칼칼한 맛. 얼큰하게 써줄게요. 그 다음에 간장도 국간장이 맛있는 것은 국간장 넣으세요. 국간장 간으로 넣어주시고요. 간장, 그 다음에 마늘, 설탕 조금 넣어줄게요. 마늘도 역시요, 우리 기호에 따라 참 차이가 많이 나던데,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큰술 정도 넣는다 그러면 마늘 좋아해갖고 두세 큰술 넣는 분도 계셔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에서는 자기 기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참기름으로 향을 좀 줄게요. 약간 넣고, 파는요 굳이 안 넣어도 되고, 여기 있으니까 안 넣어도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낙지를 묻혀서 넣어요. 육수는 이제 채소 육수 좀 건너주세요. 채소 육수를 넣을 때 밑간은 조금 해주세요. 저게 조금 간은 안 돼 있거든요. 간장 간도.
여기 낙지 무침 이 자리에서 조금 헹궈갖고 넣어줄게요. 사실 우리가 냉동 생선이나 냉동 채소들이 참 마음에 걸리는,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지만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시원하고 맛있는 육수들이 빠져버리니까, 해동될 때 같이 빠져버리잖아요. 둘이 괜찮아요.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지만 프레시한 거 쓰는 게 최고 좋아요. 그럼 여기다 주세요. 주세요. 이거 맞출게. 냄비가 다르니까 다 냄비에 따라서 아무리 계량을 제가 3컵, 4컵 말을 했어도 전골 냄비가 어느 정도 어느 상태인지에 따라서 얘가 자작자작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료가 잠겨야 되니까 양은 그래서 전골이에요. 신설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그 전골 음식들은 전골 육수를 옆에서 계속 끓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먹으면서 끓이면서 먹기 때문에 중간에 국물 보충이 돼야 돼서 원래 레시피대로 딱 준비하고 없어 이러면 안 돼요. 보충해야죠. 그래서 이 간장간을, 국간장간이 맛있으면 국간장간을 넣어주면 되고요. 국간장 조금만 주세요. 거기 간이 없죠. 기본, 왜냐면 이 채소들이 다 간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이 채소들이 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를 너무 싱거워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국간장 간을 조금 할게요. 그 다음에는 기호로 여러분들이 소금을 넣든 조금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넣어서 불 좀 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손님 앞에는 만약에 음식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나간다 싶으면 이게 나가서 끓이고 있는데 다른 음식 드시면 되니까. 그런데 얘만 기다리고 이렇게 있으면 불에 좀 끓여 나가는 것이 괜찮겠죠. 왜 배고플 때 앞에서 끓고 있으면 참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끓여서 나가는 건 괜찮아요. 이거는 오래 끓인 건 아닌데 다 또 미나리하고 이거는 옆에 곁들여서 끓으면 같이 넣어서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곁들여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살포시 끓으면 제가 얘를 옆으로 곁들여 놓을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넣고 끓이면 얘가 너무 풀이 죽어버려서 맛이 되게 없을 수 있어요. 얘는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골을 먹을 때 상큼하게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불닭 전골을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하실 거면